네, 원회에서 날카로운 시각으로 정치 현안을 분석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이지은 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대기 화면으로 저희 오마이TV 구독자 지금 숫자를 띄워놨었어요. 네. 200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오, 두 분 다 응원합니다. 구독하셨죠, 오마이TV? 아 그럼요. 하셨죠? 예.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이거 제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안 했을까? 한 분이라도 더 이제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197만, 198만 가고 있고 200만 향해 가고 있는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오마이TV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러고 보니까 두 분 개인 채널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김철근 TV 맞습니다. 있습니까? 예. 이지은 TV 있습니다. 있어요? 이지은 TV. 두 분 다 계셨는데 제가 구독을 안 했네요. 구독해 주세요. 구독자 수는 귀엽습니다. 아주. 아니 이제 오마이TV 보시는 분들 197만 구독자니까 네. 가서 한 10분의 1만 가서 해도 한 아 20만 명 될 것 같은데. 예. 자, 오마이TV 시청자분들 김철근 TV, 이지은 TV 가서 구독 많이 해주십시오. 잘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여야 전당대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일단은 어제 보니까 이지은 위원장이 사회를 보더라고요. 네, 맞아요. 최고위원 네, 예비 네, 경선 네, 그 예비 결과 경선 때. 발표하는데 네. 사회 그러니까 명사회자라고 소문이 확 아, 났죠. 감사합니다. 분위기를 잘 띄우고 이게 뭐 박더라고요 분위기가. 네, 네. 이제 고생하셨어요. 네, 제가 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아. 있어서, 네, 물론 제가 또 잘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선발이 돼서 사회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관심이 많았고 네. 최고위원 선거가 민주당 뜨겁잖아요. 지금. 네, 너무 재밌었어요. 저 이제 가까이 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네. 처음 그렇게 경험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뜨거웠고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나오면 현관에서부터 입구까지 그냥 다 이제 서서 한 표를 또 부탁하는 후보자들이 한 표를 또 부탁하고 또 그 안에서 연설을 할 때도 네. 어떤 분은 거수경례를 하기도 하고 큰절을 하기도 하고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연설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굉장히 그래요? 재밌었습니다. 재미있는 전당대 레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김철근 우리 사무총장님은 국민의힘 전당대 관심이 또 많으시잖아요. 전 뭐 양쪽 다 양쪽 다. 근데 민주당 예. 지금 당 대표 선거는 뭐 물론 뭐 이제 그 김두관 후보가 나오면서 약간의 이제 경쟁 뭐 체제 여론조사도 비슷하게 뭐 김동연 후보 지지율이 또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그 과거에 DJ 때도 예. 그 당 대표 후보로는 김상현, 대통령 후보로는 정대철 뭐 이렇게 해서 네. DJ하고 경쟁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도 보면 75대 25 정도 뭐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 김두관 후보가 얼마만큼 유의미한 득표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아. 당내 경쟁을 할 때 예. 정말로 그 경쟁을 하는 거냐, 아니면 약속대련 비슷하게 하는 거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당의 그 노력, 김두관 후보의 결단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최고위원 경선 이건 13명이 나왔는데 변별력도 별로 없고 네. 인기 또는 그 인지도순 인지도순. 네, 뭐 그 정도로 보여요. 당원들 왜냐하면 평가도 현역 7명에 원에 1명인데 네. 원에 정봉주 전 의원이 그래도 방송도 하고 유튜브도 많이 하고 해서 인지도가 꽤 있어요. 팬들이 많죠. 그렇죠. 지난번에 그리고 또 조금 약간 억울함 동정표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였어요. 그 예. 공천을 공국에서. 받았잖아요. 네. 공천을 받았는데 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공천을 네. 반납하는 상황이 생겼고 나중에 그 문제가 해명을 했다고 그래요 또. 그래서 이번에 최고위원 해명하고 뭐 피해자분들 찾아가고 뭐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음. 최고위원은 숫자가 너무 많아갖고 후보가 지금 8명이나 변별력이 별로 없고 예. 일단 인지도와 인기순 비슷하게 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 당원들의 선택이 또 어떻게 될지 그게 또 인기의 한 단면이니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제 선관위원이어가지고 뭐 어떤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하기가 좀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는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너무나 다 훌륭한 분들이라서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8명을 다 하면 안 되냐부터 시작해서 네. 저도 사실 이제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네, 저에게 2장밖에 맞아요. 1인 2표. 네, 2표밖에 줄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다들 너무 훌륭한 분들이셔가지고 네. 마지막까지 선의의 경쟁을 겨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민주당 전당대회 이쯤 정리를 하고 사실 민주당은 재미가 없나요? 재미가 별로 지금은
안 느껴져요. 민주당요? 민주당이.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니 제가 그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예. 그런 재미라면 저는 그냥 사양하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관심이거든요. 관심. 네.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민주당은 너무 정해졌다라는 거죠. 8명 중에 누가 될 것 아니, 같으세요? 뭐 최고위원 관심 없으니까. 대표. 왜냐하면 네네. 이게 그 통합형 선거면 당 대표 최고위원 순서가 중요하죠. 네. 근데 이게 분리형 선거로 대표 선거 따로 최고위원 선거 따로 하니까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이렇게 개념이 생겨서 네. 최고위원들이 경쟁이 심하게 하겠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낙점을 기다리는 이 비슷하게 돼갖고 저는 민주당이 지금 전당대회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당의 정책이나 앞으로 우리 민생이 어떻게 하고 이런 설득력 있는 이런 걸 얼마나 많이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뜨거운 관심과 열기 그건- 속에서 진행되고 그건 있습니다. 민주당 사람들만 그래요. 자, 어쨌든 뭐 네. 민주당 전당대회 레이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으니까 한번 네. 흥행을 더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제가 지난번 대구 경북에서 있었던 연설에 그 현장을 화면 보면서 봤었는데 뜨겁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 이제 네. TV 토론회 1차, 2차 봤는데 TV 토론 재밌고 TV 토론회는 정말 특히 2차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네. 한동훈 후보하고 MBN에서 있었던. 한동훈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가 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오디오가 물려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을 정도로 예. 네, 중간에 말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많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관위에서 제재도 하고 네네. 그런 상황인데 자 이게 뭐 지금- 지금 전당대회인지 분당대회인지 그러니까요. 모르겠고요. 예, 예. 거의 뭐 자해 행위 비슷한. 그러니까 뭐 수사할 거리들이 많이 나오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댓글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댓글팀 운영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그 여론 형성을 하는데 네. 완전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아, 또 댓글팀으로 실제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가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전례가 있어요. 예, 드루킹. 드루킹. 예,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국정원 댓글 사건 이런 것들이 그 전임 정부 때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거를 얘기를 해서 그게 지금 무슨 양쪽이 다 있는 걸로 보여요. 여론 형성팀 같은데 보니까 그렇게 추측이 돼요. 양쪽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범죄 행위거든요. 범죄 행위다. 범죄 행위죠. 이건 민주주의 파괴 행위고 범죄 행위입니다. 만약 네. 이게 사실이라면, 만약 이런 걸 운영했다면 이건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거 하며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정농단 사건에 수사 검사했잖아요. 그렇네요. 예, 수사 검사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뭔지, 그다음에 당무 개입이 뭔지 이런 건 너무 잘할 건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그렇죠. 그 김건희 여사의 그 문자를 네. 가지고 지금 당무 개입이라고 규정하고 나오잖아요. 음. 그럼 이거는 상당히 심각하죠. 왜냐하면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당 전당대회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걸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문제들이 전당대 이후에 누가 돼도 저 당이 과연 온전하게 가겠나 이런 생각을 들지 않겠어요? 저는 예. 거의 전당대가 아니고 분당대 비슷 같은 그런 분위기 같아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댓글팀 이거는 의혹은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수사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이제 전당대회까지는 뭐 한동훈 후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지만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진짜 시작은 아직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다. 지금은 말로 하지만 그 이후는 이제 어허. 수사로 시작이 될 것이다. 아까 말씀하신 댓글팀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드루킹 사건에서는 그 업무방해로 했었거든요. 업무방해라든지 공무원을 시켜서 했었다면 이건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공무원법 네. 위반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대표가 누가 되고랑 상관없이 네. 반드시 수사가 들어가야 할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자 파동과 관련해서도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내용이 탄핵된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그 탄핵의 내용이 비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에 개입을 하도록 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를 위반을 했고 네. 우리나라는 원래 법치주의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 다스렸으니까 인치주의. 그래서 법치주의 위반이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기는커녕 뭐 이제 국민들의 약속도 어기는 등 어떤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 이게 다거든요. 그 탄핵 내용이 다거든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지금의 상황과 굉장히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 중에 아주 큰 부분을 뭐 문자 파동이라든지 네.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정말 수사로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안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총선 백서를 언제 발간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이제 총선 백서가 발간이 되면 이거는 지금까지는 후보들 개인 간의 공방에 불과했다면 이거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 한동훈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판이 달라질 수 있고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조정훈 위원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또 참전을 하겠죠 여기에 이 공방에 있어서. 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이제 이 총선 백서가 또 발간이 되면 다시 또 더 이제 이게 더 커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선 백서는 제가 알기로 전당대 이후로 지금 미뤄놓은 거잖아요. 이후에 할지 안 할지를 오늘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논의한다. 내가 네네. 보기에는 전당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미루려고 하겠죠. 네.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뤄야 되는데 아니, 원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전해야죠. 맞아요. 아, 상식적으로 하면 총선 패배를 하고 네네. 지금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네네. 지금까지 뭐 했어요? 그러니까요. 총선 패배를 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면 우선 대통령실과 그 정부 여당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전당대가 치러지는 게 맞죠. 근데 아무런 변화도 반성도 누구 책임 소재도 없이 그냥 기간을 비대위를 만들어서 기간을 가지고 그 기간을 이른바 마사지한다 그러잖아요. 네. 시간으로 마사지를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다시 대표로 만들려고 하니 그렇네요. 이 당이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아, 저는 이게 전당대회 끝나고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아마 저게 당이 존속할까 싶어요. 누가 대표가 되든 간에 일단 한동훈이 돼도 친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반대로 되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을 지지했던 현역은 17명이 있어요. 네. 본회의 표결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아하. 예? 그다음에 한동훈은 얘기했어요. 최혜병 특검 대법원장 추천으로 삼자 특검을 하자. 하자. 그렇게 말은 했죠. 그리고 본인들이 특검법도 내겠다 했어요. 네. 네. 그럼 그걸 갖고 협상을 해서 실제로 특검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아하. 안 들어가겠어요? 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이래저래 안 되면 결국 예. 뭔가 합의점을 찾아서 여야가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댓글팀 의혹 관련해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계속해서 사실 아니면 나를 고소해라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고소했다는 얘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이니까요. 왜냐하면 저도 네 사실일 그래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장해찬이 뭐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하더라고요. 지난 그러니까 총선 전까지 청년 최고위원이었어요. 예? 여권 핵심부에 상당히 그렇죠. 많은 정보를 네, 네, 가지고 네. 있었고 네. 본인이 실토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을 좀 공격해 달라, 네. 뭐 방어해 달라, 뭐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본인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고 메시지 그다음에 공개하고. 메시지도 공개하면서 네. 뭐 이러이러한 게 있었다 하고 하면 자 내 말이 틀리다면 고소 고발 좋아하니까 이야기하세요. 못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예.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거를 감수하고 예.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저도 이거는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당대회 이후에 후폭풍이 더 셀 것이다라는 건데 그럼 다시 전당대회 레이스로 돌아와서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뭐 자체 조사로 당은 뭐 65%뭐 이게 우리가 그 정도 확보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네. 내가 이렇게 민심과 당심이 다른 정당은 처음 봐요. 저도 한때는 그 정당에 있어봤습니다만 그나마 조금 일치가 많았던 그 전당대회가 이준석 당대표 선거 때입니다. 그때도 민심은 월등하게 이준석 전 대표가 네. 1위를 했고 당심에서는 당원들 투표에서는 나경원 대표가 1등을 했어요. 약 3% 정도 차이로. 맞아요. 예. 그래도 그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났어요. 당신과. 추격을 한 거죠. 네. 그런데 대통령 선거 때 보니까
민심은 홍준표였는데 당심은 윤석열. 그 결국은 당심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됐죠. 됐고 가장 극적인 게 경기지사 후보 선출됩니다. 민심은 유승민이었습니다. 맞아요. 대략 한 6.5대 뭐 3.5 정도, 아니면 6대 4 정도 그 정도로 유승민 네. 전 의원이 앞섰어요. 민심에서는. 근데 당심에서는 거꾸로 3대 7로 나오는 거예요. 아, 예? 당원들 투표에서는 김은혜가 70%. 그럼 결국 뒤집히는 거예요. 뒤집혔죠.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이 네. 민심과 당심이 너무 뚜렷이 다른 이런 그 투표 행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여론조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는 설명하기가 좀 힘들다. 아하.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8대 2잖아요. 그렇죠. 8대 2인데 지금 대체로 뭐 지지층 갖고 얘기하는데 지지층 갖고는 흐름 정도를 얘기하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추세로 봤을 때는 뭐 1등으로 가고 있는 거구나. 근데 네. 그게 과반을 넘을 거냐 안 넘을 거냐 이런 걸 확정할 수 없는 그래요. 그냥 흐름 추세 이런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당심은 예. 모른다 아직.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한동훈 후보 네. 측에서 무슨 여론조사라고 해서 뭐 60% 지지를 얻었다. 예, 뭐 뭐 이런 그게 나오면서 이제 예. 그거 갖고 허위사실이다 뭐 이렇게 또 뭐 또 당헌당규 싸우고 있어요, 위반이다 지금. 네. 이렇게 막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안 되는 걸 겁니다. 정확한 조사 데이터 그다음에 당원은 그 어떻게 알 수가? 당원이 80만이 좀 네. 넘는데요. 예. 그 당원의 인구 분포라든지 네. 그다음에 세대별 분포라든지 이런 게 알 정확히 수가 없을 맞아야 것 될 거 같은데. 아니에요.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아. 조사하기가. 저는 뭐 당원들 대상으로 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네. 그 일단 그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문자 파동 전후로 봤을 때 오히려 후에 더 지지율이 더 올라가지 그러니까요. 않았습니까? 저는 이 추세를 좀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은 이렇게 네거티브 공방을 하고 의혹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이후에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세 명이서 다 함께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도 오히려 일반 국민들 지지율도 올라갔고 네. 또 이제 국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아. 올라갔고 또 이제 경선을 하는 국힘하고 무당층 지지율도 다 올라갔습니다. 그 네네. 전에 비해서 그다음에 영남권도 올라갔고 이런 추세를 볼 때 뭔가 더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는 이 추세대로 올라갈 것이다. 아, 그래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예. 총선 백서를 그 전에 발간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아, 하거든요. 한동훈 후보한테 불리하게 하기 불리한 위해서 영향을 주기 위한 결정이 네네. 또 있을 것이다. 모든 기술을 다 쓰는데 그 기술 중에 하나가 총선 백서지 않을까. 아, 근데 이게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댓글팀 의혹을 뛰어넘는 뭔가 또 있을까? 저는 또 이런 생각 들어요. 그렇죠. 더 큰 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취재를 좀 해봤어요. 예, 예. 오기 전에 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정통한 예, 그 재선 의원, 재선 의원. 예, 그분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네. 의원님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론에 나오는거나 이 여론조사, 한동훈 구칙인데 그렇죠. 예, 뭐 이렇게 보이는데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물어봤어요. 그때 네. 지금은 한동훈이 좀 세다. 그래서 내가 인정했네요. 수도권만 그래요, 네, 그랬어요 그때. 아니 영남에서도 약간 그렇다. 예. 그런데 아마 결선 가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한동훈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결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에서 50%를 저지하고 네. 2차 결선에서 뒤집는다. 뒤집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냥 허튼 얘기를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김기현 대표 만들 때라든지 네. 뭐 이럴 때 깊숙이 관여했던 사람이라 전당대회 판을 잘 읽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네. 약간 밀린다고. 약간 밀린다. 저는 이게 제가 이제 저 토론회도 보고 하면서 저는 물론 이제 그쪽에 지지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네, 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전혀 없지만 보면서 이게 한동훈 후보의 지지자들이 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가지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세 명이 이렇게 막 심한 마타도어를 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네. 정치인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끼고 불쌍하다,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힘이 되게 세지거든요. 근데 뭔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점점 오히려 더 때리면 때릴수록 지지율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뭐 지금 보니까 오늘 그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지금 여론조작팀,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여론조작팀 의심되는 네이버 계정 24개를 확보하고 이들 계정에서 작성된 6만여 개의 댓글을 분석했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혜찬 전 최고위원이 막 증거라고 내놓고,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다 이제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의원실마다 그렇죠. 아니면은 네네. 각자 좀 알아보면서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이거는 전당대 이후에도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네. 수사 사항이라니까. 그렇죠. 수사를 네. 해야 될 문제죠. 왜냐하면 이런 비슷한 경우로 네. 국가기관을 이용했던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설 업체를 이용했던 드루킹 네.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예. 거기에 버금가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에 하나 그런 게 있었다면 이건 네. 엄청난 일이죠. 네. 그래요. 이제 김건희 여사도 댓글팀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문자를 보면 댓글팀이 있었던 걸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네. 밝혀야 되고 네. 밝힐 게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당대회 이후에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면 한동훈 후보와 한동훈 대표가 된 다음에 그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화해를 할 거다. 왜냐하면 다 같이 망할 수는 없으니까 화해할 거다. 이런 시나리오도 일각에서 나오더라고요. 저는 네. 그러기는 좀 힘들지 힘들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네. 번째는 이미 그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제 건넜다. 예, 이미 건너서 예.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후보와의 관계는 이미 끝났다라고 끝났다.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한동훈 후보가 이제 그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본인이 분명히 차별점을 가지고 갈 것이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실과 여당과의 관계,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그 둘 사이의 무게추는 점점 뭐 당연히 이제 여당 쪽으로 기울 건데 그 속도는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둘의 성격을 봤을 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성정을 봤을 때 계속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댓글에서도 네, 확인이 네. 되죠. 그래서 거기서 잘 해서 어떻게 잘 이제 데리고 간다든지 문자에서도, 예. 그런 분위기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음, 저는 거의 갈라지는 수순으로 갈라질 갈 것이다. 것이다. 네. 못 따라온다 이거고, 사무총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공멸은 피해야 되겠죠. 음, 그러려고 하겠죠. 그러려고 예, 일단은 봉합을 하려고. 대통령 임기 3년 남아 있는데 아, 그 3년 3년은 너무 길다. 길죠. 길지만 여러 의미에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본인이 대권을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망가져서 무너지는 것이 본인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게 그런 접점들이 좀 보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접점. 우선은 두 분께서 네. 검사 시절부터 같이 해왔기 때문에 비밀을 공유한 게 너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입을 열면 서로 공멸을 다친다. 막기 위한 어느 정도의 선을 찾을 것이다. 근데 자. 저는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면 이제 갑을 관계가 완전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게추가. 그렇죠. 네, 한동훈 대표가 이제 갑이 될 거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서로 이제 얘기가 다른데 뭐 토론식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정말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저희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오늘 김철근 사무총장이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은 그래도 1차 때는 안 끝나고 2차까지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개혁신당도 뭐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는 다 예상하셨죠. 근데 이렇게까지 VIP 얘기가 나오는 이종호 전 대표 얘기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 구명 로비 의혹이 결국 김건희 여사를 향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의 공범의 주요 인사죠. 이종호 대표 이분이 자기 입으로 VIP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무슨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나중에 말을 바꿨던데 했다가 또 뭐 김건희 여사다 이런 얘기 또 채널에 했다가 모르겠어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한테 물어보세요. VIP 네. 누구냐고. 그럼 VIP? 다 대부분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네. 실제 실권자가 누구냐. 이래서 뭐 V1, V0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예, 예. 사실상 대통령을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VIP라고 예. 하면 그렇잖아요. 대부분 다 VIP는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고 그걸 줄여서 V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뭐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뭐 말을 바꾸게 했다가 다시 또 했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종호 대표라는 사람이 아까도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네. 김건희 그 여사하고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이면 이분의 말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의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예? 그 사건에 대한 비밀을 공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네. 또는 대통령에게 예전에도 만났을 가능성도 있고 아하. 알고 지내는 사이에 있을 수도 있는 거 결혼하고 아니겠어요? 나서는 뭐 연락 안 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언론에다가. 말은 그렇게 하겠죠. 아, 그런데 믿을 수가 없다. 왜 최근에 무슨 해병대 단톡. 사령관 네. 이 별이 4개 된다는 등 그 시기가 뭐 올해라는 등 뭐 녹취에서. 그런 얘기를 다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확한 소스, 그러니까 정보를 받는다는 거죠. 아하. 소통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아하. 그건 그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만났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네. 본인이 그렇게 세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두지 말라고 그래. 내가 부인한테 얘기할 거야. 네. 자기가 얘기하면 먹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허풍이다, 과시다 뭐 이렇게 해명하는 그렇게 것 보는 같은데. 측면도 없진 않으나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음. 그리고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는 거고요. 네. 네. 그 인연을 보면은 그렇게 세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네.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저는 이 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하다. 예. 예,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이면서 김건희 여사랑 잘 아는 사람,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의 목숨을 이렇게 쥐고 있는 진술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지인이랑 통화를 하면서 VIP를 거론하면서 내가 이제 뭐 구명을 하겠다 뭐 이런 투표하지 식으로 말라 얘기를 그래. 네, 그런 예.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되게 궁금했던 게 대통령이 도대체 임성근 사단장이 누구길래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가, 왜 갑자기 경로를 하면서 네. 이렇게까지 구하려고 하는가의 비밀이 여기서 밝혀질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그 경로를 하면서 아니 이걸로 사단장을 해임시키면 누가 우리나라에서 사단장을 한단 말이야.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됐었잖아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가 안 됐었죠. 그런데 예.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단 한 명의 사람,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예. 그렇게 했다면,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가 인사 개입, 인사 청탁이 들어가서 이렇게 연결이 된 거라면 이게 이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별 2개짜리 사단장을 네. 그렇게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움직였느냐는 의혹. 네, 5만 군데 다 전화하면서 출장 가 있는 네, 네. 장관한테까지 전화하면서. 그러니까 설명이 안 돼 왔는데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그렇죠. 대통령이 지시를 받은 거죠. 라인 김건희 여사에게 얘기가 지시를 나오면서 받고. 해명이 좀 된다. 그렇게 센가요, 김건희 여사? 그 V0 V0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반드시 수사가 네. 되어야 된다. 수사를 해야 핵심이 되는 될 부분이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 중에 하나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아니겠습니까? 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행정관, 그러니까 유모 행정관이죠. 김 여사를 가까이서 보좌한 유모 행정관이 검찰에다가 이런 진술했대요.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 면담하면서 가방 받은 건 맞지만 당일 오후에 최 목사에게 가방을 돌려주라라고 나한테 지시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 행정관이 다른 업무 뭐 처리하고 그러느라 깜빡해서 가방을 돌려주지 못했다. 이런 진술을 검찰에서 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속아 웃을 일이네. 속아 웃음. 아니 근데 그 예. 책임은 본인이 져야지 왜 자꾸 아랫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깁니까?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그럼 돌려주면 됐죠. 왜 안 돌려줘요? 깜빡하고. 그게 얼마나 중대한 그러니까요. 일인데 예. 그걸 깜빡할 일입니까? 그럼 계속 또 확인도 했어야 되는. 만약에 그게 지시가 있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아직까지 안 돌려줬느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 가방 어디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 뭐 어디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기록물 기록물 정진석 보관하고 있다고.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 가방 위치와 소재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아니 예? 그래서 가서 보게. 지금 뭐 네.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 지금 진술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해왔던 해명과 또 완전 배치되는 내용이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이다. 네.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기록물이고 보관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돌려줬다는 것은 이것이 뇌물임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그 말이 진실인지 여부도 가려야 되겠지만 네. 그 말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해왔던 해명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 첫 번째는 그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디올백을 압수를 해야 됩니다. 압수를 해서 아직까지 네. 어디 있는지 그게 알 수가 어디 없습니다. 있는지 예, 실물을 압수를- 못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진도 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어딨냐고요. 그거 왜 안 보여주세요? 썼는지 안 썼는지 그 택을 네? 뗐는지 안 뗐는지 안 뗐는지 뗐는지 예. 어떻게 알아요? 이름 번호가 있으니까 그렇죠. 명품백에는. 그거 확인 네. 다 해야 되고 해야 된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대통령 기록물 그거 뭐 연말에 결정될 거다라고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기록물인데 또 왜 돌려주러 간 건지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을 말이 안 되네요. 거짓말을 그렇죠? 하려고 해도 진짜 손발이 맞아야지 거짓말을 하는데 이게 손발이 다 안 맞는 그렇죠. 거예요. 자기들도 헷갈리고 있는 대통령 겁니다. 기록물이라고 이제 넘기려고 했으면은 돌려주면 안 되죠. 그렇죠. 기록물인데 네. 근데 당연히 돌려주라고 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김건희 여사 때까지 가는 걸 막기 위한 지시는 있었다. 근데 내가 잘못해서 안 돌려준 거다. 이런 꼬리 자르기 이런 모습이다. 명품백, 이 디올백 참 어디 있는지 어디 있습니까? 계속 질문하고 있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디올백가 어디 있니? 이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도 있고요. 크게 두 가지죠. 이번에 이제 최혜병 특검 네, 네. 관련 최혜병 이 순직 사건의 외화보역 관련된 이 중점이 된 청문회가 이번 주에 있는 것이고 다음 주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가 다 이제 나올 것 같아요. 네. 청문회 나오고 있는데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위법적인 거다. 뭐 이거 권한쟁의 심판까지 지금 청구한 상황이고 문제가 있다. 청문회 증인은 안 나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무총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국회법에 따라서 청문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회법에 따라서. 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음. 국회의원도 기관 헌법 기관으로서 네. 법에 맞춰서 하는 거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마 국회 유권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결이 됐을 건데. 네네. 예. 그러면 당연히 법에 맞춰서 하는 건데 음. 왜 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청문회에 증인 채택을 했으면 나와야죠. 네. 안 나오면 고발당할 건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고발당할 겁니다. 증감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네. 대통령실에 출석 요구서 전달하러 갔는데 그걸 또 안 받았지 않습니까? 아 그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국회의원이 그것도 가서 놓고 갔더라고요. 아니 미리 연락도 돼가지고 네, 민원실에 가서 이제 비서관 만나서 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네. 막고 바리게이트 치고 막 기자들도 네. 못 들어가서 탈진하고 이런 모습도 있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저희 오마이 TV가 생중계로 보여드렸었는데 아, 네.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다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국회 증언 감정법에 따르면 이 출석 요구서를 고의로 회피, 그러니까 아하. 주는 걸 고의로 회피했을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위원회는 그 사람들을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아.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그래요? 형사처벌 받도록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마치 용산이 너무나 청와대가 궁궐 같아서 나왔다고 했는데 소통한다고 나온 데 아닙니까 용산이?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그렇죠. 더 완전히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에어싸져 있는 뭐 국방부, 그러니까 군인들, 네. 경찰들 에어싸져 있는 더 뭐 심각한 어떤 장벽 바리게이트 쳐져 네. 있는 성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네. 국회 이 청원이 5만이 넘으면 자동으로 그 해당 상임위의 청원 소위로 가고 그걸 막을 수 없는 거죠. 네. 수 있는 거죠. 그건 예. 그래서 이 대통령 탄핵에 관련돼서 국회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 잘 보고 정치적 판단을 잘해야 된다 이 판단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많이 제가.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걸 아주 우습게 알아요.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고 그다음에 네. 개딸들이 뭐 한 100만 한 것 같고 뭘 그러냐는 그런 얘기. 예. 이런 식으로 막 폄하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지 않다니까 이게 국회법에 따라서 상임위에서 다루겠다는데 관련자들 불러서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 청문회예요, 그게. 네.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아, 법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네. 법에 따르면 이게 이제 5만이 넘으면 자동으로 법사위로 가고 예, 그다음 소위로 법사위 가서, 네 소위로 법사위 갈지 거기로 갈지. 맞습니다. 예, 법사위로 가서 이제 소위로 가서 그 90일 이내에 그 심의를 끝낸 다음에 국회의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회법에 따르면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그 권한쟁의 심판을 그 청구하겠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표결권이 침해된 게 아니라 네.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거기 그 장면을 보면 자, 이의가 있으니 표결하겠습니다. 뭐 이제 여기 찬성하신 분, 반대하신 분 다 손 드는데 그 사람들 다 아무도 이제 국힘에서는 손을 아무도 안 들고 나갔죠. 기권을 하고 퇴장했죠. 있다, 다 퇴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들이 스스로 포기를 한 거지 표결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뭐 권한쟁의 심판을 어떤 제스처 상으로 청구는 하겠지만 이것 또한 기각이 될 겁니다 아마. 네.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수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 기각을 했고 심지어는 네. 옛날 날치기 통과했잖아요 본회의에. 예, 예. 예? 야당 의원들한테는 그 공지도 안 하고 맞아요. 여당 의원들끼리만 모여서 예, 하는 예. 예? 진짜 표결권 침해거든요. 그거 본회의 시간 안 알려주니까 그런데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해도 안 돼요. 그렇군요. 아마 이제 상권 분립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사법부에서는 민감하게 이 사안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금 상황도 권한쟁의 심판에 맞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되면 이 탄핵 청문회 뭐 막을 수가 없으니까 진행되겠죠. 그럼 여론은 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안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 이 청문회를 할 때 그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날카롭게 증인을 상대로 새로운 것을 밝혀낼 수 있느냐, 그다음에 확실한 정황 증거를 딱 정리할 수 있느냐 네. 이런 거거든요. 증인 불러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또 뭐 하나만한 얘기는 하고 이래 버리면 이건 오히려 역효과나. 아하. 네. 실력을 네. 좀 잘 보여주는 청문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이 이지은 위원장도 좀 민주당 내부에서도 말씀 많이 하셔야겠네요. 네,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의혹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도 되지 않고 했던 내용들을 실제로 증인들을 불러다가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제 질문과 응답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준다면 네. 저는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많은 여기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거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많이 할 거고 그런 것들이 정말 탄핵으로 가거나 실제로 탄핵으로 가는데 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저희가 한 몇 달 전만 해도 탄핵 얘기를 방송에서 그렇죠. 거의 안 했었는데 이제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보수 언론이든 진보 언론이든 뭐 공중파든 종편이든 지금 여당에서도 다 탄핵 탄핵 얘기하고 얘기를 그냥 있으니까. 평상시 언어처럼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말이 씨가 된다고 근데 이제 탄핵 얘기에서 나오다 저는 뭐 보면 이제 방송에서 가끔 이런 얘기를 예. 합니다만은 지금 특검이 있고 그다음 국정조사가 있는데 특검은 지금 계속 공방이 되고 있잖아요. 네. 네. 국회에서 의결해서 대통령실로 보내면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해서 다시 재의결하고. 예. 그 21대 국회 마지막에도 했고 22대 지금 처음도 이걸로 공방을 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예. 그러면 국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정조사권을 빨리 발동을 해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최혜병 관련 건은 네, 네. 관련자가 대부분 공무원들입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자료도 그 자료 요구. 자료 요구하기도 좋고 네. 그다음에 관련자들 다 증인으로 불러서 이게 음. 국정조사를 발동을 하면 증인으로 불러서 출석을 안 하면 동행명령장도 낼 수가 있고 네. 형사처벌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강제된 어느 정도의 그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단 그럼요. 말이죠. 국정조사는. 그러면 그걸 나는 좀 빨리 아.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국회의 임무가 그런 건데 네. 계속 그 대치선 갖고 있는 특검만 가지고 공방을 하면 국민들이 이게 뭐 그렇잖아요. 난 그런 지점이 좀 예. 왜 민주당 그런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저희가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저도 이제 두 가지를 네. 다 같이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강제 수사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깊숙하게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국민들은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잘 모르고 마지막에 결과 정도만 브리핑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국정조사는 그야말로 국민들이 보는 그럼요. 앞에서 그게 다 이제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 현장들을 정말 목도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반드시 누구를 형사처벌하지 않더라도 어떤 법제도상의 문제들을 좀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상병 사건만 하더라도 국정조사를 지금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정조사가 된다면 정말 군 내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지휘관이 위험하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또 해라라는 어떤 상명하복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아니면 문제가 생겼는데도 음. 그 임성근 사단장은 이거 언론에 나가면 안 되는데 네. 이걸 먼저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아하. 이런 공보 활동 여기에 대한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고질적인 네. 어떤 법제도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지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같이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과 말씀 나눠봤는데 오늘은 또 이 의견이 좀 같게 마무리가 되네요. 뜨거운 토론도 있기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국정조사 꼭 해야 된다라는 말로 마무리 해볼 수밖에 없고요. 자, 이렇게 웃으면서 끝낼 수 있는 오늘 네. 또 토론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철근 TV, 이지은 TV, 네. 자 오마이 TV 시청자분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가서 꼭 구독해 주시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김철근 TV는? 저도 정치 관련 아. 예, 그 해설 뭐 해설, 예, 그다음에 논평. 오마이 TV는 또 동시 방송 같이 예, 하기도 함께도 하고 볼 수도 예,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김철근 TV 보시는 분들 또 오마이 TV 구독하신 분 오셔가지고 예, 예. 구독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지은 TV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제가 방송하는 내용들이 좀 있고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아. 않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동물과 관련된 내용들도 좀 있고 그래요? 아니면 네 이제 얼마 전 BBC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던 어떤 마약과 성범죄 이런 내용들도 좀 있고 네, 전문가들 모셔서 이야기 듣는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김철근 TV, 이지은 TV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100만 구독자, 200만 구독자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마이 TV 200만 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오마이 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또 영상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서 많이 응원을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랑과 또 관심, 응원 기다리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두 분 보내드리면서 물러나겠습니다. 박종현 스팟 매일 아침 9시에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침 9시 딱 되면은 다른 방송 계시더라도 한번 오셔가지고 인사해 주시고 말씀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어김없이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